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7일 수요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은 뭐 할 거냐면은요. 특별한 형태의 행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가 지난 동영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동영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공부한 것에 비해서 이제 오늘 동영상은 조금 쉬울 거예요. 쉬울 뿐만 아니라 오늘 동영상은 좀 짧을 거예요. 이번 절에서는 증명별로 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거를 증명에 함몰되어서 난 저거를 꼭 저런 것을 보여야 되겠어 이런 마음보다는 이 특별한 형태의 매트릭스 폼에 대한 직관적 개념, 그러니까 직관적 느낌 이런 것들을 좀 가지게 되는 것을 제가 기대하면서 수업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다만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의 지오메트리컬한 그런 어떤 성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상수항이 없고 난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솔루션이 상수항이 있어서 우리가 서브 스페이스의 입장에서는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의 솔루션은 서브 스페이스가 되고 그 다음에 난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의 솔루션은 스페이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로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얘네들이 제로에서 어떤 평행이동된 누구만큼 x제로만큼 평행이동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평행이 트랜슬레이션 됐다고 보고 그 다음에 솔루션 셋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ax 이퀄 제로의 솔루션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누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느낌에서는 어디에는 누가 이야기를 하냐면은 벡터들의 컴포넌트들의 개수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R7에 있다면은 컴포넌트가 7개 있겠죠. 만약에 R5에 있다면 컴포넌트가 5개 있을 거잖아요. 근데 누가라는 거는 예를 들어 R3에 직선이라던가 평면이라던가 혹은 R5에도 직선도 있고 평면도 있고 큐브도 있고 그 다음에 4차원적인 그러니까 어떤 모양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누가 결정하냐면은 그 솔루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벡터들,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만족시키는 벡터들의 개수들로 누가 어디에 중에서 누가가 결정이 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ax 이퀄 제로의 솔루션들은 솔루션 스페이스고요. 얘네들이 트랜슬레이션 되면은 ax 이퀄 b의 솔루션들이 되는데 걔네들은 솔루션 셋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 시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의는 뭐냐면 우리가 선형 대수의 근간이 되는 그런 중요한 정리들이 있는데 그 선형대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정리들은 이제 정리 3.3.3에서부터 비롯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리 3.3.3에서 비롯된 것은 스퀘어 버전의, 그러니까 매트릭스가 스퀘어 매트릭스인, 그러니까는 행과 열이 똑같은 그런 매트릭스로부터 시작하는 동치 명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었다면 이제 이 절에서 난 스퀘어 버전의 동치 명제들이 막 등장을 했어요. 첫 번째는 ax 이퀄 제로가 트리비얼 솔루션을 갖는다는 말은 ax 이퀄 b가 nmost 1 솔루션을 갖는다. RM에 있는 모든 b에 대해서는 nmost 1 솔루션을 갖는다는 거니까 없던가 한 개만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난 스퀘어 버전의 중요한 정리를 시작을 했어요. 일단 그 다음에 어떤 지금 요 위까지는 무슨 내용이었냐면 ax 이퀄 제로거나 혹은 ax 이퀄 b이거나 간에 얘네들의 솔루션이 이루는 스페이스나 혹은 이루는 셋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지금부터는 무엇에 대한 얘기냐면 물론 당연히 ax 이퀄 b거나 혹은 ax 이퀄 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관심을 갖는 거는 좀 전까지는 솔루션이니까 얘네들이 관심의 대상이었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행렬 A에 있는 컬럼들이 관심의 대상인데 그 컬럼들을 x라는 미지수하고 풀어봤더니 A1이라는 첫 번째 컬럼은 x1 앞에 붙은 개수, A2라는 두 번째 컬럼은 x2 앞에 붙은 개수, 원래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 상에서는 그렇게 생긴 거죠. 요렇게 이제 풀었더니 이 좌변을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리니어 컴비네이션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리니어 컴비네이션이 이꼴 B를 만족시키는 이런 형태죠.
따라서 얘네도 어떤 의미에서 스페이스의 모양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스페이스의 모양인데 어떤 서브스페이스의 모양인데 어떤 서브스페이스예요? A1, A2, AN으로 이루어진 서브스페이스죠. 그래서 이것을 행렬 A의 컬럼들로 이루어진 컬럼 스페이스라고 부른다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중요한 내용 중에는 하이퍼플레인이라는 게 있는데 하이퍼플레인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우리 과목의 이름이 리니어 엘지브라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대수를 하는데 어떤 대수를 하냐면 제곱도 없고 세제곱도 없고 혹은 미지수 간의 곱도 없는 이런 상태의 굽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굽지 않은 것은 물론 점도 있겠죠. 그러나 직선, 평면, 큐브 이런 애들이 굽지 않았잖아요. 구불구불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애들의 특징은 예를 들어 직선은 ax 더하기 b 뭐 a1x 직선이라는 거는 ax 더하기 by는 C라던가 혹은 평면이라는 것은 A1, X1 더하기 A2, X2 더하기 A3 뭐 X3 이꼴 D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차원이 쭉 높아지면은 이런 그 굽지 않은 모양의 즉 변수들 간의 제곱이나 세제곱항 이상의 항들이 없고 그 다음에 곱해져 있는 상태가 없는 이런 1차 그러니까 식으로 봤을 때는 1차 식들이 이제 존재를 할 건데 이 1차 식들이 나타내고 있는 애들이 직선이거나 평면이거나 큐브거나 뭐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차원이 높아지면 우리는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RN으로 확장시켰을 때는 하이퍼플레인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하이퍼플레인을 우리가 A1, A2, AN하고 X1, X2, XN으로 이루어진 벡터로 생각을 하면 A라는 벡터 도트 프로덕트 X 이꼴 B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호모지니어스 해서 얘가 이꼴 제로야, 얘가 이꼴 제로야. 그러면은 생긴 모양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원래 우리가 아는 거예요. 언제부터 알았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알았어. 이렇게 생긴 건데 이 하이퍼플레인은 제로를 이제 원점을 통과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도트 프로덕트의 형태로 보았더니 이렇게 생겼고 이 도트 프로덕트 형태로 봤을 때는 지금 그 얘기했죠. y는 3x 더하기 2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직선인데 이게 사실 이게 풀 센텐스가 아니야. 모든 x, y는 왜냐면 3x 더하기 2, y는 3x 더하기 2라는 식은 R2에도 있을 수 있지만 R3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R2에 있는데 서치댓 어떻게 생겼냐면 y는 3x 더하기 2로 리스트릭션 된 그런 상태인 거잖아요. 지금 자, 따라서 요 식을 우리가 보면 A라는 벡터들 도트 프로덕트 X 이꼴 제로일 텐데 왜냐면은 이거를 A1, A2, 쭉 가서 AN, 으로 보고 도트 프로덕트 x1, x2, 쭉 가서 xn 이렇게 보면은 도트 프로덕트 이꼴 제로인 이런 모양일 텐데 여기에서 모양은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a1, x1 더하기 a2, x2 더하기 a3, x3 이꼴 제로 정도로 할까요? 그래서 R3의 예를 들어 평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R3의 이제 평면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뭐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 모르기는 몰라도 왜냐면 우리 저 A1, A2, A3를 모르니까 어쨌든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평면이었겠죠. 이 원점을 지나는 평면 위에 있는 애들의 이름은 X1, X2, X3라는 애들이 모여 있어요. 왜 어떻게 리스트릭션 돼서 요런 모양으로 리스트릭션 돼서 그런데 여기에 있는 X들은 어떻다고 저 A1, A2, A3하고 어떻게 생겼냐면 도트 프로덕트 이꼴 제로라는 거니까 이 위에 있는 X들은 A1, A2, 쟤네들하고 수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두 개의 직선이 하나의 평면을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한 평면 위에 있는 벡터 하나하고 그 다음에 걔하고 수직인 벡터 하나도 한 평면을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생긴 하이퍼플레인 원점을 지나는 하이퍼플레인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A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라고 부르고 A펍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중요한 얘기들이 다 끝이 났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를 제가 기대하는 그러니까 특별한 형태의 스페셜한 폼의 행렬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증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이제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이 순서가 뭐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순서야. 근데 언제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좋아하는 걸 알 수가 있냐면 학기 말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얘네들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아니죠.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중간고사는 중간고사 기간에 봅니다. 공고할게요. 그 학교에서 그 시간이랑 정해지면. 자, 어쨌든 그래서 다이아고날 매트릭스라는 건 뭐냐면 한국말로는 대각행렬일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다이아고날 매트릭스는 반드시 스퀘어 매트릭스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고요. 스퀘어 매트릭스인데 이렇게 메인 다이아고날은 모두 1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0이에요. 이런 애들이 누구냐면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잖아요. 그래서 얘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제 다이아고날 매트릭스라는 건요. 이거 오탄의 스퀘어 매트릭스인데 주 대각선은 모두 말하자면은 임의의 실수이고 임의의 실수 여기다 써요. 임의의 실수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모두 0일 때 그래서 주대각은 모두 임의의 실수이고 나머지가 전부 0일 때 스퀘어 매트릭스에서 이것을 우리가 다이아고날 매트릭스라 하는데 이제 원래도 이런 폼은 되게 잘 알았죠. 그래서 다이아고날 매트릭스까지 가는 거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다이아고날 매트릭스의 인버스 매트릭스는 우리 인버스 계산하려면은 뭐 굉장히 복잡했죠. 여태까지 우리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 인버스를 계산하려면 그냥 나머지는 다 0이니까 다이아고날의 를 역수를 취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버스 매트릭스는 다이아고날 역수로 취한 것이 다이아고날 매트릭스의 인버스 매트릭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중요한 성질인데 뭐 엄청 쉬운 성질인데 나중에는 이게 얼마나 유용한지 말도 못해요. 어쨌든 D를 우리가 그 다이아고날 매트릭스를 예를 들어 K승을 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 행렬 K승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뭐 여러 번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다이아고날 매트릭스는 메인 다이아고날을 K승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고날 매트릭스는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씁니다. 그 다음에 다이아고날 매트릭스의 경우 곱셈도 굉장히 쉬워요. 만약에 다이아고날 매트릭스가 왼쪽에 있고 일반 행렬들이 오른쪽에 이렇게 있으면은 그 다이아고날들이 첫 행으로 가서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첫 번째 행에는 D1이 붙고 두 번째 행에는 D2, 이제 세 번째 행에는 D3 이렇게 붙고요. 그다음에 다이아고날 매트릭스가 오른쪽에 이렇게 곱해짐이 있고 이제 일반 그 매트릭스가 왼쪽에 이렇게 있으면 이 얘네들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컬럼에 가서 다이아고날이 붙어요. 그래서 첫 번째 컬럼 D1, 그다음에 D2 두 번째 컬럼, 그다음에 D3는 세 번째 컬럼 이렇게 가서 붙는 거죠. 그래서 계산도 굉장히 쉽습니다. 다이아고날 매트릭스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매트릭스냐면요. 기말로 막 하면 사랑하는 매트릭스예요. 얼마나 예쁜지 말도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는 사실 잘 알던 거예요. 그래서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는 뭐냐면은요. 얘도 마찬가지로 스퀘어 매트릭스일 때만 그런 건데 제가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이거 이제 이 다음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냐 아니냐 이거를 뭐 판단하시오 뭐 이런 TF 문제를 만약에 내면 많이 틀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자 그대로 보지 않는구나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의 데피니션은 문자 그대로 보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upper triangular matrix라는 거는 주 대각 위는 다 살아있고 아래는 다 0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틀린 말이 있어요. 뭐냐면 주 대각 위가 다 살아있다는 것은 데피니션이 아니에요.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는 데피니션은 뭐냐면 정의는 뭐냐면은요. 주 대각선보다 메인 다이아고날보다 아래에 있으면 아래에 있는 애가 다 전부 다 0이면 걔면 스퀘어 매트릭스예요. 조금 이따가 이거 다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는요. 주 대각선보다 위에 있는 애들이 다 0이면은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식으로 표현하면은요. 얘네들이 누구냐면 AIJ잖아요. I는 행, J는 열 이렇게 생긴 거를 제일 첫 시간에 거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하고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는 전부 스퀘어 매트릭스인데 스퀘어 매트릭스의 이런 그 주 대각은 어떤 거냐면은 AIJ 중에 I 이꼴 J인 거고요. 아래는 I가 J보다 큰 데예요. 근데 위는 J가 I보다 큰 데예요. 이제 뭐 이런 애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근데 이거를 어디서 봤어요? 이런
이런 그 삼각형열들을 어디서 봤어요?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를 리듀스드 로 에슐랭 폼까지 가는 것이 가우스 일리미네이션 플러스 가우스 조르단 일리미네이션인데, 우리가 최초로 가우스 일리미네이션을 통해서 리듀스드 로 에슐랭 폼은 아니더라도 로 에슐랭 폼까지 가면은 그 어떤 문제를 푸는 첫 번째 단계까지 가는 거잖아요. 로 에슐랭 폼은 물론 주 대각이 다 1이기는 했죠. 근데 이제 주 대각 아래가 전부 0이었잖아요. 그죠? 언제? 스퀘어 매트릭스였을 때는. 그래서 그때 많이 보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요. 스퀘어 매트릭스 시절에 로 에슐랭 폼이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라는 거죠. 지금 여기 요 설명이고요. 그러면은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는 주 대각 아래만 다 0이면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예요. 자, 그 다음에 주 대각 아래만 다 0이면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예요. 그 뜻은 주 대각에 0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자, 또 주 대각 아래만 다 0이면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예요. 그 뜻은 어퍼 트라이앵귤의 앵글에 0이 있어도 혹은 주 대각에 0이 있어도 상관없이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예요. 자, 그 다음에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는 주 대각 아래가 전부 0이면 돼요. 이 뜻은 주 대각에 0이 되게 많아도 상관없어요. 자,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는 주 대각 아래만 0이면 돼요. 따라서 제로 매트릭스도 일종의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 혹은 일종의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정리 한번 볼게요. 근데 이 정리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대를, 뭐 나도 여러분들한테 기대가 있잖아, 그치?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대는 이제 뭐 이거를 다 증명을 하기를 처음에 기대했겠지, 그치? 처음에 기대했겠지만 오늘은 증명을 굉장히 열심히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매트릭스의 어떤 직관적인 느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대하는 거는요, 얘네들 A, B, C, D 다 중요하지, 다 중요한데 이 중에서 C를 좀 잘 알아두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어떤 일종의 오늘 이 동영상은 일종의 뭐 같은 존재들이냐면 약간 암기 과목 뭐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에 있는 애들을 증명하지는 않겠지만 당장 3.7절에 LU 데컴포지션을 할 때 우리가 당장 쓸 거예요. 당장. 그래서 이런 성질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A번이 이야기하는 이 성질은 뭔지 한번 봅시다.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 트랜스포즈가 뭐예요? 행은 열로 가고 열은 행으로 가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돌리는 거잖아요. 90도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는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되고요.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는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아주 직관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B번은 뭐냐면은요.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 100개 곱해도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돼요. 좋은 성질이죠. 자, 그 다음에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 100개 곱해도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돼요. 좋은 성질이에요. 얘도 직관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겠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증명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번은 뭐냐면은요. 오늘 몇 개 안 되는 중요한 얘기 중에 한 개니까 잠깐 잊혀실까요? 됐어요. 자, C번은 뭐냐면은요.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라고 다 인버터블인 게 아닌데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인버터블이려면 if and only 부조건으로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면은 대각이 그러니까 메인 다이아고날이 그러니까 주 대각이 전부 다 0이 아니어야 돼요. 그러면 아까 얘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애는 어떻습니까? 인버스가 존재를 하겠죠. 그죠? 근데 이런 애들은 인버스가 존재 안 하고, 이런 애들도 안 하고, 이런 애들도 안 하고, 이런 애들 뭐 말해서 뭐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강조해 볼까요?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인버터블일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면은 그 메인 다이아고날 엔트리가 하나라도 0이면 안 돼. 전부가 다 0이 아니어야 돼. everything 전부 all 난제로여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 D번은 한번 읽어볼까요? D번은 뭐냐면은 어떤 이제
인버터블 해야 인버스가 존재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인버터블 로우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있어. 그러면 인버터블 로우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있다는 거는 뭐예요? 일단 그 매트릭스 자체가 주 대각이, 그러니까 로우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인데 그 개의 주 대각이 전부 다 0이 아닌 지금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인버터블 한 로우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면은 당연히 인버스가 존재하겠지. 그 인버스도 로우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라는 거예요. B번하고 좀 비슷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다 인버스인 건 아니지만 주 대각이 전부 다 0이 아니면 인버터블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버터블한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있으면 당연히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존재를 하겠죠.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존재를 할 건데 그 어퍼 트라이앵귤러 제가 지금 문자가 와가지고 그거 잠깐 보느라고 쏘리. 어디까지 얘기했지? 인버터블한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의 인버스는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예요. 자, 그 다음에 인버터블한 딱 딴짓하다가 들켰다, 그지? 인버터블한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의 인버스 또한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입니다. 이 중에서 A, B, C는 좀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요. C는 중요하니까 잘 알고 있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은 예제 한번 볼게요. 자, 이 예제는 뭐냐면은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인데 얘는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로어 트라이앵귤러 얘도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잖아요. 자, 그런데 이 지금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들을 보면 얘 A는 인버스가 존재를 할 거고 주대각이 다 0이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들 간의 곱도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곱해도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되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보인 것이에요. 주로는 B를 좀 많이 보였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거는 뭐 같은 느낌이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거 순서야.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원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좋아하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순서는 다이아고날 매트릭스고요. 그러니까 1등이고 그 다음에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시메트릭 매트릭스라는 거를 우리가 되게 좋아해요. 자, 그래서 이제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뭔지를 보면은요. 시메트릭하다가 뭐예요? 대칭적이라는 거잖아, 그지? 근데 시메트릭 매트릭스도 위에 것과 마찬가지로 항상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은 스퀘어 매트릭스여야 시메트릭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시메트릭 매트릭스는 대칭적이라는 건 별건 아니고요. 트랜스포즈 시켜도 자기 자신하고 같아. 그러면은 시메트릭 매트릭스예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시메트릭 매트릭스는요. 트랜스포즈 시켜도 자기 자신하고 같다. 그러면은 시메트릭 매트릭스예요. 근데 그거를 컴포넌트 바이 컴포넌트로 보면은요. A가 AIJ라는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A의 트랜스포즈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A에서 J하고 I가 순서가 바뀐 거잖아요. 이래도 같다. 이제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시메트릭 매트릭스를 주로 보면은요. 이 시메트릭 매트릭스에 얘가 A라고 해봐요. 얘의 트랜스포즈 시켜보자. 그래도 7-3 얘가 행로로 누우니까 3, 5 이렇게 생겨서 얘하고 얘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시메트릭 매트릭스예요. 얘도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은 제로 행렬이라는 것은 당연히 시메트릭 매트릭스죠. 그 다음에 주대각 행렬이 살아있고 나머지가 0인 다이아고날 매트릭스도 당연히 시메트릭 매트릭스입니다. 우리 시메트릭 매트릭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시메트릭까지는 아닌데 모양이 비슷해. 그러면은 그래, 너는 그 다음 번으로 좋아해 줄게. 이런 게 있어요. 걔가 누구냐면은 스큐 시메트릭 매트릭스. 스큐라는 거는요. 뭔가 이렇게 조금 비슷하다, 유사하다, 의사하다, 뭐 약간 반 정도는 맞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스큐 시메트릭 매트릭스라는 건 뭐냐면은요. 얘도 또한 스퀘어 매트릭스로부터 출발하는데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트랜스포즈가 자기 자신하고 같을 때 시메트릭 매트릭스인데 스큐 시메트릭 매트릭스는 트랜스포즈가 자기 자신하고 같지는 않지만 자기 자신의 마이너스하고 같아.
이러면은 스큐 시메트릭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AIJ가 마이너스 AJI가 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스큐 시메트릭이라고 부르고요. 뭐 요거 다 해보기 귀찮으니까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이렇게 얘를 A라고 보면은요. 첫 번째 열이 첫 번째 행으로 가고 두 번째 열이 두 번째 행으로 이렇게 가는데 얘를 이 A하고 얘의 차이는 뭐예요? 마이너스 A만큼 차이가 있죠. 그래서 A 트랜스포즈가 마이너스 A하고 같을 때 A 트랜스포즈가 마이너스 A하고 같을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스큐 시메트릭 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가볍게 그냥 이런 정의들을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메트릭한 매트릭스들은 조금 이제 몇 가지 살펴봐야 되는 성질이 있는데 A하고 B가 크기가 같은 시메트릭 매트릭스예요. 그 다음에 K는 애니 스칼라야. 뭐 아무 숫자나 다 상관없어. 그럴 때 A가 시메트릭이야. 그러면 A 트랜스포즈도 당연히 시메트릭이겠지. 트랜스포즈는 그 자기 자신이니까. 자, 그 다음에 A 더하기 B, 그러니까 시메트릭 더하기 시메트릭이나 혹은 시메트릭 빼기 시메트릭은 시메트릭이에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C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시메트릭 매트릭스에 K배를 곱해도 매트릭스의 K배를 곱한다는 거는 전부 K배를 곱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1, 2, 3, 4에다가 예를 들어 A라는 상수를 곱하면 1A, 2A, 3A, 4A 이렇게 되는 건데 이래도 시메트릭하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는 좀 되게 중요한 개념이어서 잠깐만 좀 그러니까 사실 뭐 요 절에서 뭐 되게 중요한 개념이 나오기 쉽지 않은데 그래도 요거는 좀 되게 중요한 개념이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얘 한번 볼게요. 얘는 뭐냐면은요. 두 개의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있었을 때 걔네들 곱해. 근데 곱한에도 시메트릭이 됐으면 좋겠어. 근데 다 되는 건 절대 아니야. 다 되는 건 절대 아니고 그 두 개의 매트릭스가 서로 커뮤트할 때, 서로 교환이 가능할 때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커뮤트가 뭐예요? A하고 B가 교환, 예를 들어 지금 프로덕트 곱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A 곱하기 B, 그러니까 곱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건 뭐예요? A 곱하기 B나 B 곱하기 A나 똑같다. 이건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매트릭스는 어때요? 일반적으로 매트릭스는 이게 안 된다 했잖아. 이게 안 되는데 되는 애도 있기는 있는데 되는 애들이 특이하다 그랬잖아요. 기본은 안 되는 거라고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나나 보지? 자, 다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약간 공부를 해야 돼. 뭐 이건 너무 기본이니까 당연히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 자, 어쨌든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러면 얘는 이제 뭐 증명까지는 아닌데 그냥 이제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두 개, 그러니까 여기 좀 잘 적어놨네요. 일반적으로 시메트릭 매트릭스를 곱한다고 해서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되는 건 아닌데 두 개가 커뮤트하게, 즉 A 곱하기 B가 B 곱하기 A의 성질을 만족하면 굉장히 특이한 성질이에요. 이런 특이한 성질을 만족을 하는 경우에는 두 개의 시메트릭 매트릭스의 곱도 시메트릭하다는 거잖아요. 예, 보면 A하고 B를 크기가 같은 시메트릭 매트릭스라고 우리 한번 봐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A 곱하기 B가 시메트릭한지를 보이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A의 트랜스포즈가 A여야 시메트릭한 거니까 A 곱하기 B가 시메트릭하려면은 A 트랜스포즈 B 트랜스포즈 이렇게 돼야 이게 이제 시메트릭한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얘가 지금 A하고 B는 두 개 다 시메트릭하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A, B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이고 싶은 거는 A, B 트랜스포즈가 A 곱하기 B인 걸 보이고 싶은 건데 문제가 있어요. 이 식에서 있는 문제는 뭐냐면은 원래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안 벗겨져 나오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자, A 곱하기 B의 트랜스포즈를 해요. 그러면 아까 여기 이걸 어떻게 내가 이렇게 어떻게 이걸 돌리는 걸 한 번도 안 써봤는데 됐네요. 자, A 곱하기
B를 트랜스포즈 시켰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는 트랜스포즈는 어떻게 벗겨지냐면은 서로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벗겨지는 거잖아요. B 트랜스포즈 곱하기 A 트랜스포즈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A하고 B는 전부 뭐라고 두 개의 시메트릭 매트릭스라 그랬어. 그러니까 B 트랜스포즈는 B이고 A 트랜스포즈는 A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인 게 뭘 보인 거냐면 AB 트랜스포즈가 B 곱하기 A임을 보였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A 곱하기 B라는 것의 트랜스포즈가 A 곱하기 B가 되는, 즉 A 곱하기 B가 시메트릭한 거를 보이고 싶은 거니까 얘가 이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건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 성립하는 거죠. 행렬 곱에 대한 교환은. 따라서 두 A하고 B가 서로 커뮤트 할 때만, 즉 이런 교환이 성립할 때만 두 시메트릭 매트릭스의 곱은 다시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거나 말거나 간에 일반적으로는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순서를 잘 생각을 해보면요, 다이어고널 매트릭스 좋아하고 어퍼 트라이앵귤러,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 좋아하고 그 다음에 시메트릭 매트릭스 좋아하니까 뭔가 애가 되게 좋은 성질이 있을 것 같단 말이야. 그런데 좋은 성질이 있다는 거는, 행렬이 좋은 성질이 있다는 거는 뭐 애가 다 뭐 저기 인버스도 존재를 하고 막 이런 게 이제 행렬 의 의미에서는 좋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메트릭 매트릭스는 인버터블 한 것처럼 느낄 수 있어. 근데 시메트릭 매트릭스는 인버터블 안 해요. 그래서 꼭 인버터블 할 필요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인버터블 할 필요는 없어요. 얘 이렇게 보면은 얘하고 얘 이렇게 서로 같아서 얘 시메트릭 매트릭스거든요. 그렇지만 인버터블 안 해요. 그런데 그런데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인버터블 하려면 인버터블 하다면 A가 시메트릭 매트릭스인데 인버터블해.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정리할게. 이게 말장난 같다. 시메트릭 대칭 행렬은 인버스가 맨날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만약에 인버스가 있으면,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인버스가 있으면 그 있는 인버스는 시메트릭하다는 거죠. 만약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인버스가 있으면 그 있는 인버스는 또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직관적으로 얼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한번 보는데 증명은 뭐 크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A가 쓰지도 많이 안 쓸게요. A가 시메트릭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서포즈 해보죠. 왜냐면 이렇게 가는 거 증명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얘는 지금 서포즈고요. A는 시메트릭 매트릭스예요. 그러면 we want to show,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건 뭐냐면은요, A의 인버스가 잘못 썼어요. A의 인버스가 시메트릭함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we want to show,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건 뭐냐면 A의 인버스, 자꾸 트랜스포즈라고 쓰죠. A의 인버스가 트랜스포징 시메트릭한 걸 보여야 되니까 얘의 트랜스포즈가 또 자기 자신임을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거는 얘가 자기 자신이 됨을 보이고 싶은 거야. 근데 트랜스포즈하고 인버스는 그때 그 트랜스포즈의 성질 배웠을 때 어떻다 그랬어요? 서로 이렇게 자리 바꿀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자리 바꾸면 행렬 A가 뭐라 그랬어요? 시메트릭 매트릭스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가 A야. 그래서 얘는 A의 인버스가 돼서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걸 보였죠. 그죠? 그래서 증명은 끝났어요. 즉 여기서 중요한 거는 행렬 A가 시메트릭 매트릭스인데 인버터블 매트릭스여서 인버스가 존재하면 걔가 시메트릭한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거는 모든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포인트는 모든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다 인버터블일 필요는 없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헷갈리는 그런 포인트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 좀 할게요. 되게 증명은 안 할 거예요. 크게 증명은 안 하고요. 요거 한번 볼게요. A가 스퀘어 매트릭스야. 중요한 얘기예요. 스퀘어 매트릭스예요. 그러면 A하고 A 곱하기 A 트랜스포즈하고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는 공동명체다. 그래서 전부 인버터블 하거나 전부 역행렬이 존재하거나 혹은
everybody 전부 다 손잡고 전부 all singular 역행렬이 특이행렬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아요. 다시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보기는 보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쭉 보세요. 이 보기는 보는데 요거는 증명도 하지 않을 거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에요. 행렬 A가 스퀘어 매트릭스일 때 A랑 A 곱하기 A 트랜스포즈랑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는 세 개가 다 공동 명체야. 그래서 얘네들이 하나라도 인버터블하면 전부 다 인버터블하고 하나라도 싱귤러하면 전부 다 싱귤러예요. 요거 나중에 많이 쓰는 개념이라서 그냥 좀 잘 알아두기를 바래요. 이렇게 해서 특이한 삼각형에 대한 사실 이거 제가 이제 이제 마음이 빨리 끝내려고 그래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조금 이번 주는 빨리 끝내보려고. 근데 잠깐 딴 얘기 할게요. 이게 이제 수채석이 아니고 이 과목 이름이 뭐야? 이 과목 이름이 뭐야? 선형대수. 항상 얘기를 하지만 선형대수는 클로즈드된 학문이라서 선형대수 자체한테 관심은 이제 더 이상 연구할 거는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19세기 초반의 선형대수의 이런 이슈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했다면 현재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는 또 다르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원래는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매트릭스를 푸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보는 것이 매트릭스가 굉장히 사이즈가 큰 매트릭스들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 사이즈가 굉장히 큰 매트릭스들을 빨리 푸는 것, 혹은 해가 무한히 많다면 해를 정렬하는 것, 혹은 해가 없다면 그래도 가까운 해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 이런 것들이 선형대수학의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방법이 누가 되냐면 알고리즘이 돼가지고 매틀랩이라는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공학 수학 이런 거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옛날에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C++ 이런 걸로 짰을 때는 행렬이 다 어레이를 주고 포인트를 줘가지고 행렬 계산을 해서 루프를 굉장히 여러 번 돌려야 돼서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알고리즘이 도입이 돼서 매틀랩 시스템에 심어져서는 어떻게 됐냐면 그 매틀랩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모든 행렬들은 다 말하자면 객체로 인식을 해서 그냥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처럼 행렬 간의 곱도 굉장히 자유롭게 계산할 수 있는데 그 함수들을 열어보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막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20년 전까지는 빠른 계산, 거대 계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행렬을 푸는 것이 되게 중요했는데 최근에는 머신러닝, 딥러닝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많이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가져가면서 오소고날하다는 거, 그 다음에 리니어리 매니폴드 하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시작했는지도 생각이 안 나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 절의 이름을 지으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이 절의 이름은 누구냐면은 스페셜 폼이라고 할 텐데 저한테 이 절의 이름을 지으라 그러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행렬들 이렇게 이름을 짓겠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행렬들 이런 거죠. 자, 이제 행렬에 대한 얘기는 대충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좀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요. 요거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요거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은데 요게 나중에 확장이 돼. 그래서 이게 확장이 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져. 다음 장에서.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제대로 좀 알고 있으면 좋겠죠. 우리는 fixed point라는 걸 배울 거예요. fixed point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Rn에 있는 어떤 X가 있는데 행렬 A는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생각해. 스퀘어 매트릭스인데 여기에서 A에다가 X를 곱했어. 근데 X 입장에서는요. A가 와서 곱해진 거지. 근데 X 입장에서 A가 와서 곱해졌는데 걔가 곱해지나 말고는 난 그냥 X야. 요렇게 하면 이 X라는 애가 누구가 되냐면은 fixed point라고 불러요. 이런 애들 우리 fixed point라고 부르거든요. 다시 AX 이런 입장에서 이 AX 이런 관점에서는요. X의 입장에서 A가 와서 곱해져도 난 그냥 just X야. 이렇게 되는 애들을 우리가 픽스드 포인트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픽스드 포인트를 한번 잘 봅시다. 제로는 당연히 픽스드 포인트죠. 그러니까 0에다가 A를 곱하나
말거나 어쨌든 0이라는 n은 픽스드 포인트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픽스드 포인트는 요 식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a를 이쪽으로 살짝 옮겨보죠. 그러면 x 빼기 ax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x 빼기 ax에서 요거는 매트릭스 곱하기 저기 벡터고요. 그 다음에 요건 저스트 벡터니까 뭐가 격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이덴티티가 붙은 것처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게요. 아이덴티티 곱하기 x도 저스트 x예요. 그래서 아이덴티티가 붙은 걸로 우리가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면 x로 우리가 뽑을 수 있거든요. 요거 대문자는 아닌데 어쨌든 x로 이렇게 뽑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x로 뽑으면 여기가 누가 되냐면은요. 아이덴티티 빼기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픽스드 포인트라는 거는 아이덴티티 빼기 a를 했을 때 이꼴 제로가 나오는 것이 픽스드 포인트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예제를 한번 보죠. 이제 요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나중에 이거 가지고 뭘 되게 중요한 걸 할 거야. 자, 이 행렬 A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픽스드 포인트예요. 말을 잘못했어요. 픽스드 포인트를 찾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이덴티티 빼기 A를 할게. 아이덴티티가 누구냐면 1, 0, 0, 1이잖아요. 이거 빼기 A 하면 1, 0, 2, 1이니까 얘는 1 빼기 1은 0, 뭐 0 빼기 0은 0 해가지고 요렇게 생긴 거죠. 요거에 X 지금 얘가 2 곱하기 2짜리니까 픽스드 포인트도 2 곱하기 1짜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X 이꼴 제로 이렇게 하면 요거를 풀면은요. x는 0,t가 x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식이 한 개 사실은 없는 거니까 프리베리어블이 하나 이렇게 생기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얘는 ax는 just x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는 픽스드 포인트인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하나 안 하나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냥 빨리 한번 해볼게요. 별로 되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으니까. 자, 지금까지 배웠던 우리가 사랑하는 행렬에 대한 이야기는 당장 3.7절 다음 절부터 이 성질들을 막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배웠던 픽스드 포인트는 다음 장 4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식의 기초가 되는 식이어서 기억해 두고 있어야 돼요. 이제 뭐 가벼운 얘기를 좀 해보죠. 있잖아, 우리 인수분해 좀 하지.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으니까 인수분해 좀 할 거 아니에요? 자, 요거 인수분해 하면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자, 원래 행렬 폴리노미알이 매트릭스 폴리노미알 배웠었죠. fx에 뭐 막 이렇게 들어갔을 때 x 대신에 a를 넣으면 여기도 x 자리에 a를 다 넣어주면 된다는 매트릭스 폴리노미알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이 x 자리에 전부 a를 넣을게요. 매트릭스 폴리노미알 만들어 준 거죠.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뭐 이런 거죠. 뭐 근데 만약에 있잖아, 만약에 ak가 이꼴 제로야.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면 요 좌변 그대로 온 거거든요. 는 아이덴티티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ak 이꼴 제로일 때는 얘하고 얘가 역행렬의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픽스드 포인트를 찾기가 뭐 쉬울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행렬 A가 지금은 딱 스퀘어 매트릭스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행렬 A가 스퀘어 매트릭스일 때 AK 이꼴 제로라는 성질이 있으면 성질이 있어. 이런 성질이 있으면 아이덴티티 마이너스 A는 인버터블 하고요. 요거 서로 역행렬 관계니까 인버터블 하고요. 그 인버스는 요렇게 생겼다는 거죠. 근데 뭐 사실 요거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거 계산하는 게 훨씬 쉽겠죠. 그죠? 자, 근데 이런 뭐 당연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은 무엇이 간데 A의 K승 이꼴 제로를 이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얘가 이름이 있어요. 닐포텐트예요. 얘는 닐포텐트라고 부르는 중요한 성질이에요. 그래서 A의 K승 이꼴 제로가 되는 행렬 A를 K승하는 거야. 행렬 A를 K승해서 이꼴 제로가 되는 그런 행렬 K 스칼라 K가 있으면 스퀘어 매트릭스 A를 닐포텐트라고 불러요. 근데 있잖아, 만약에 K가 제로면은 K 플러스 1도 제로고 K 플러스 만도 제로일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AK 이꼴 제로를 만드는 제일 작은 K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닐포텐시의 인덱스라고 우리가 이제 불러요.
안 중요하고요. 예를 들면 행렬 A가 이렇게 생겼어요. 제곱해보고 세제곱해보면 세제곱해보면 제로가 되거든. 그래서 행렬 A는 닐포텐트 행렬이고요. 이 닐포텐트 행렬의 닐포턴시는 3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A 마이너스 아이덴티티 마이너스 A 요거 아이덴티티 마이너스 A는 할 수 있을 거잖아. 금방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거의 인버스를 그냥 구하면 될 텐데 이 인버스를 구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서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인버스를 금방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약간은 조금 쓸모가 없는 그런 이야기 뭐 근데 굉장히 거대 계산을 할 때 좀 중요하게 쓰이긴 한데 우린 수채석이 아니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닐포텐트라는 성질이 있다. 뭐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스트릭트 미국인 줄 저는 미국 살 때도 영어를 못했는데요. 미국 살 때 영어를 못해서 내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말로 할게요 뭐 이래놓고 strictly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미국 살 때도 발음이 안 좋아서 바닐라 라떼 잘 못 시켜 먹고 그랬었어요. 소금 사러 갔는데 소금 못 알아듣고 뭐 우리 보스가 헝가리 분이었는데 그분도 영어를 못하고 저도 영어를 못하고 뭐 어쨌든 되게 슬픈 갑자기 급하게 슬픈 과거사가 생각이 났다. 자, 어쨌든 빨리 끝내볼게요.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기는 한데 메인 다이아고날이 전부 제로야. 그러면 위만 딱 살아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strictly upper triangular matrix라고 그냥 불러요. 그 다음에 그 strict 모든 strictly 뭐 upper triangular matrix거나 혹은 lower triangular matrix거나 간에 얘네들은 전부 닐포텐트예요. 그래서 모든 strictly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 시스템들은 전부 닐포텐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 안 듣고 이 과목 들은 학생 있나요? 미적분 안 듣고 이 과목 들은 학생은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얘는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얘는요 저스트 참고야. 그래서 별로 중요하게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자, 우리 이제 미적분학에서 기하급수의 합, 미적분학도 아니지 고등학교 때도 배웠지. 기하급수의 합은 요렇게 생겼잖아요. 요거 1-x에 마이너스 1승 요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닐포텐트인 경우는 얘의 역행열은 요거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닐포텐트가 아니면 아이덴티티 마이너스 A는 어떻게 생겼느냐 뭐 이건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별로 안 중요하기는 한데 있으니까 그냥 한번 해볼게요. X가 0에서부터 1 사이의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K가 무한대로 가는 값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1 빼기 X의 K승을 인수분해를 해. 그러면 그 인수분해는 이렇게 우리 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얘가 K가 만약에 무한대로 갈 때 K가 무한대로 가. 지금 이 X는 있잖아. 0과 1 사이의 값이야. 뭐 3분의 1, 5분의 1, 뭐 이런 애야. 그리고 K가 무한대로 가. 그러면 X의 K 더하기 1승은 무한대가 아니고 0으로 이렇게 가겠죠. 자, 그래서 그럴 때 이제 K가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K가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해보면 요 좌변은 그대로 이렇게 두고요. 얘가 0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의 1로 가겠지. 근데 1로는 절대로 안 가. 그래서 1은 절대로 아니지만 1로 굉장히 가깝게 다가가. 그러면 얘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간다. 요거를 그냥 점점점으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점으로 표현을 해보면 그리고 얘는 폴리노미알이니까 매트릭스 폴리노미알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x에다가 행렬 a를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1에다가는 아이덴티티를 넣고 이렇게 넣으면 아이덴티티 마이너스 a의 인버스 값의 근사값은 얘가 된다는 거죠. 그 근사값은 뭐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얘 만약에 닐포텐트가 아닌 경우에는 뭐 쭉 계산한다는 건데 이거 계산을 하기 위해서 뭐 이것까지 계산하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뭐 그런 거다. 근데 이거는 아이덴티티 더하기 A 더하기 뭐 A의 제곱 더하기 막 이렇게 된 거니까 얘가 누구예요? 이게 그 파워 시리즈잖아. 그래서 파워 시리즈처럼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우리가 스페셜한 형태의 매트릭스까지 했고요.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절대 아니고요. 그러나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뭐 증명도 없이 그냥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픽스드 포인트라는 조금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진짜 중요한 LU 데컴포지션을 할 건데 이제 중간고사가 다가오니까 되게 관심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지? LU 데컴포지션은 10점짜리 문제로 한 문제 나올 거예요. 그런데 뭐 기쁜 소식을 좀 전하면, 그런데 LU 데컴포지션 3.1절에서는 딱 LU 데컴포지션 하는 것만 배우고 나머지는 안 하고 이제 3장을 끝낼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도 재밌고 그렇게도 유용하다는 LU 데컴포지션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